2020년 11월 15일 일요일 오후 낮 12시 한 50분쯤 됐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나무가 대추나무인데, 나무 잎사귀가 어제 14일날 그리고 13일날 아래 13일 14일에 나무 이파리가 엄청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무 잎은 뭐 계속 떨어지죠. 한 8월달 지나면은 계속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쭉 이렇게 붙어 있다가 어제 14일 아래 13일날 한 80%가 떨어진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앙상한 나무가 돼 가지고 이제 요거 한 며칠 지나면은 나무가 이제 다 떨어지니까 그러면 내가 좀 수월합니다. 이제 12월달 1월 2월 3월 4월달 한 5개월간은 내가 좀 수월하겠네요. 왜냐하면은 이 나무 잎에서 계속 나무 잎이 한 6월 7월달 되면은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새이파리 떨어지고 이제 9월 10월 11월 되면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계속 썰어야 되고, 특히 이제 8월달에 장마철에는 나무 잎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 되면은 계속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제 12월 달부터 1, 2, 3, 4월 달 한 5개월간은 이 앙상한 나무로 이제 있으니까 많이 수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제 그 은행 잎도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은행 나무 잎도 이제 떨어지는 그런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거리에 은행잎은 아주 많이 붙어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제 아래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아마 저것도 많이 떨어질 때는 막 하루 이틀 사이에요.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까지가 되더라고요. 대세가 한번 불면은 이렇게 왕창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이 11월 15일이고 이제 일주일 뒤에는 이제 11월 22일에는 1 두 개, 2 두 개. 그날에는 뭐 어디 제가 갈 데가 있어 가지고 오늘 미리 이제 옷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와이사스도 이거 완전 새 것을 한번 입어봤는데, 그날에 이제 행사에 좀 참석하기 위해서 입어봤는데 괜찮습니다. 이 옷 산지는 상당히 오래돼요. 이 얼마 정도 됐느냐 그러면은 30년 가까이 됩니다. 이 옷 산지가 약 한 30년 가량 됩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편하면 되니까. 지금 아침에 김어준 씨라고 있어요. TV신가? 그게 서울교통방송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셔가지고 주요한 뉴스를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김어준 씨라고. 그분 한때는 내가 상당히 참 재밌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낙곰수 방송을 이제 하셨죠. 주진우, 김어준, 그리고 정봉주, 김용민, 이 네 사람이에요. 이 네 사람은 주진우 씨 같은 경우는 참 대단합니다. 하여튼 그분이 이제 김어준 씨께서 이제
그 강의를 하시는 저 뉴스를 진행을 하시는데 그 미국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미국 그 대선에서 불복을 해가지고 그 뒤바뀔 확률은 제로다 그러더라고. 아마 그런 이야기 하던데 이때까지 제로였다. 그래서 그것이 바뀔 확률이 없지 않는가라는 그런 말을 이제 얼핏 하시더라고요. 뭐 확정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런 말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던데 여하튼 뭐 그 미국 대선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놓고 지금 현재 뭐 서울교통방송에서도 언론하고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 주류 방송은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바이든이 이제 이렇게 당선이 이제 당선자라고 그렇게 하죠. 바이든 당선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은 바이든이 마치 당선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하지만은 정확한 이제 정보를 알고 있는 분들 극소수죠. 소수의 이제 그 정확한 이제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 그 대통령 그 저기 선거 결과가 이제 약 한 70일도 안 남았죠. 1월 20일 날 내년 2021년 1월 20일에 취임을 해야 되니까 어찌든지 간에 이제 그 전에 선거인단도 이제 확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이번에 그 미국에서 이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이 이제 이게 밝혀지지 않습니까? 밝혀지게 반드시 되거든요. 밝혀지게 되는데 지금 아침에 얼핏 어떤 뉴스를 보니까 지금 현재 그 뭐 CIA, FBI에서 뭐 이것을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하는 것보다는 군에서 이것을 밝혀낸다 그렇게 하네요. 그런 게 왜냐니까 이것은 그 미국이라고 하는 어떤 그 안보 차원에서 이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특히 중국 여기에서 이제 미국 그 선거에 이번에 개입을 해가지고 미국 안보를 위태롭게 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미 군부대에서 이것을 이제 부정선거를 밝혀내려고 그렇게 하는가 봐요. 하여튼 거기 지금 이제 그 뭐 부정선거 서울에 저 조작선거라고도 하기도 하죠. 조작선거, 부정선거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밝혀진과 동시에 그 여파가 어떻게 이제 한국에 어떻게 불똥이 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문제가 중요하죠. 4.15 우리나라 이제 4.15의 조작 선거에 대해서 뭐 거의 대부분의 이제 국민들은 그 정치에 무관심하다고도 할 수 있고 또 잘못된 그런 보도에 보도를 접해가지고 잘못된 보도를 받음으로써 이번 우리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똑바로 이제 못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은 이제 이게 이제 때가 되면은 이것이 이제 다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언제쯤 이렇게 알려지느냐 이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뭐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이제 언제 이게 이번 7개월 전에 있었던 4.15 조작 선거가 전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될까 이것을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직 현재까지 정확하게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예측은 해보죠. 예측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년 2021년 4월 7일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있고, 이제 문재인 정권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뭐 임기를 마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에 2022년 3월 9일 날에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뭐 지금 추측컨대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시고 서울시장님으로서의 이제 어떤 역할을 쭉 해 나오시다가 이제 2022년 3월 9일 날 이제 대선에 출마를 하셔가지고 당선이 되시고 난 이후에 이제 그저 3,000명의 이제 정치인 지도자 교육대에 이렇게 3,000명을 이렇게 그곳에 이제 보내고, 또 한편으로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금 1억 원을 18세 이상 지급하고, 이제 18세 이상 배당금을 150만 원씩 지급을 하게 될 때에 그쯤에서, 그러니까 2022년 5월 9일 날이 이제 취임을 하니까 문재인 정권이 정상적으로 간다고 예정을 했었을 때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쯤 부정선거가 밝혀지지 않을까도 생각을 했어요. 뭐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거기 실상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면은 국민들이 이제 이것을 국민들이 분노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거는 완전하게 이제 원천적으로 선거가 무효이기 때문에 재선거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이제 전 국민들이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엄청난 인기, 그러니까 뭐 인기에 힘을 입고 뭐 1억 원을 이제 18세 이상 직업이 받게 되고, 우리나라의 이제 부익부 빈익빈을 만든 이런 잘못된 정치인뿐만 아니라 신문 기자도 거기 포함될 거예요. 그리고 보역 변호사, 뭐 법조계 또는 언론계, 정치계, 기타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못 이끌어온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3,000명을 이렇게 딱 속한해가지고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보낼 때에 엄청난 이렇게 인기가 하늘을 찌를 거다 말이에요. 그때에 4.15 부정선거가 이제 실체가 드러나게 돼가지고 재선거를 하게 될 때, 그때에 우리 국가혁명당 이번에 출마하신 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출마를 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 하는데, 그때 이제 이분들이 당선이 되셔가지고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김영란법이라든지 금융실명제법은 빨리 폐지하고 상속세법도 폐지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징병제 이것도 이제 없애버리고, 그리고 필요한 이런 또 법은 또 제정을 하게 되고 아마 그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4.15 부정선거의 실체가 지금으로부터 한 1년 한 5개월 뒤에, 한 1년 6개월쯤 뒤에 2022년 한 5월달이나 6월달 이렇게 이제 밝혀내지 않을까, 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글쎄요, 막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봐서는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제 곧 취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이든은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모든 정보를 총종합해서 볼 때 바이든은 절대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트럼프가 당선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되는데 그 하는 과정이 불과 이제 오늘이 11월 15일이니까 12월 15일, 1월 15일 하면 60일이잖아요. 그리고 1월 20일에 취임해야 되니까 65일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면 65일 안에 모든 65일이 아니에요. 이미 이제 대통령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게 12월 8일인가 이리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과 한 20일 사이에
지금으로부터 20일 정도 사이에 부정선거가 이게 완전히 이제 밝혀져야 되는 거야. 뭐 늦어도 이제 내년 1월 20일 전까지는 이제 다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밝혀지게 될 때에 아래도 이제 폼페이오 그 국무장관이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콩고를 언급했거든요. 그리고 아프리카 콩고도 언급했고 한국을 언급을 했어요. 한국의 부정선거를 언급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거는 내 생각입니다만은 저기 문재인 대통령이 말이에요. 얼마 전에 바이든하고 통화를 했잖아요. 이게 저 보면 괘씸죄 적용을 안 받을까 이 생각이 드네요. 지금 러시아의 푸틴은 아직 전화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신중하다 이 말이에요. 김정은이도 아직 미국 대통령 대통령 결과에 대해서 아직 논평을 하지 않고 있죠. 그만큼 신중하다는 뜻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고 이런 것은 서가처럼 서가시 일본의 그 총리처럼 같이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 하는 것은 좀 성급한 판단이 아닐까 이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정세를 바로 보는 사람이 없는가 굉장히 안타깝네요. 특히 말이에요. 삼성의 정보가 내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 삼성의 정보가 국정원 정보보다 더 빠르다, 더 정확하다 그러는데 내가 보면 참 내 이런 입에서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바보 멍충이다 말이야. 참 그 바보 멍충이라 말을 잘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은 진짜 바보 멍충이 아니야. 이때는 바보 멍충이라고 표현을 쓴다고요. 내 안동 양반에 대해서 내 욕 잘 안 하는데 이 바보 멍충이들만 앉아 있는 거 아니야.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삼성의 이재용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말이야. 왜 허경영 총재님을 못 알아보느냐고. 못 알아보는 것은 자기가 양심대로 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허경영 총재님의 그 말씀을 알아들으려고 하면은 첫째 자기가 맑은 양심을 회복해야 된다고. 그게 어려워요. 거기 옛날 중앙정보부에 끌려가가지고 말이야 고문 받으면은 그 개맞듯이 맞으면은 말이야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옛날에 그 개를 막 때려가지고 잡아가지고 막 먹잖아. 그리고 왜 그렇게 개를 그렇게 잔인하게 두드려 패가지고 죽이느냐 그렇게 하니까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많이 두드려가지고 개를 잡으면은 개가 맛있다 그러네요. 그것도 참 내가 보면은 참 들으면서도 참 아무리 자기가 맛있는 고기를 먹으려도 살아있는 그 짐승을 두드려 패가지고 말이야 그냥 하는데 하여튼 그 개맞듯이 말이야 그렇게 중앙정보부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두드려 맞은 사람은 아프듯이 자기 양심의 가책을 또 받아야 그만큼 그거와 똑같아요. 오히려 그보다 더 아프다고.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맑은 양심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의 말을 알아보는 사람이 삼성의 그 사람도 없고 또 청와대에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저런 전화를 미리 하고는 그런 그 우범을 잘못을 저질렀지 않았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신중해야 된단 말이야. 트럼프가 할 때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건 뻔히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말이야 바이든한테 전화하면 되는가.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말이야 KBS고 MBC고 말이야 연합뉴스고 YTN이고 MBN이고 채널A고 가면 말이야 전부 다 그 미국의 언론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제 그 보내니까 미국 언론들도 지금 그 잘못이 많잖아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걸러내야 되는데 한국이 왜 그렇게 걸러내는 사람이 없는지 몰라요. 못 걸러냈다 하더라도 청와대 정보력은 좀 빨라야 되는데 하여튼 좀 아쉽고 그랬던데 이게 이제 그 괘씸죄 적용을 받아가지고 대안이 있으면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언제든지 자기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 김정민 박사가 하는 이야기처럼 말이야.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은 간에 붙었다 썰게 붙었다 하는 게 국제 정세다 이 말이에요.
한때는 북한이 말이야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해봐야 되죠. 나는 그 미국을 움직이는 그런 대통령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고 하는데, 뭐 디프 스테이트인지 뭐 일루미나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다시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미국을 움직이는 그런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이 말이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기가 너무 많이 남아있으니까, 무기 쓸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고르다 보니까 그 희생양으로서 말이에요, 그 한국을 선택해가지고 우리 6.25 동란이 일어났단 말이야. 6.25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럼 원천적으로 미국이라는 놈들이 아주 나쁜 놈들 아니야. 그래놓고 말이야,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이거 도와줬다 이러니까 미국이 안 했으면 우리가 뭐 공산화가 됐다 이런 식으로 그래 하는데, 물론 미국이 도와주고 미국이 뭐 한 3만 명이 뭐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확실하지. 하지만은 메가드 원수도 모르는 그런 세력이 있었다고는, 있은 건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 볼 때에 우리는 모르고 아이고 미국이 그 당시에 우리를 도와줘서 고맙다지만은 그 이면의 세계에 전쟁이 원천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미국에 죄가 있지. 그리고 분단을 시키는 것도 그것도 잘못 있는 거 아니야. 왜 우리가 그 분단이 돼야 되느냐고. 차라리 전쟁을 일으킨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대동아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분단이 돼야 되지.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런 그런 게 없잖아.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느냐고. 그럴 때에 그 일본이 로비를 아주 심하게 했다 그러더라고. 일본을 분단을 시킬 때에 차라리 우리를 분단시키지 말고 한국을 분단시키라. 이렇게 일본의 그 관리들이 말이야 미국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그래 돼가지고 우리가 분단이 됐는데, 만약에 일본이 분단하게 되면은 태평양을 말이야 소련이 이렇게 지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태평양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것을 미국이 다 지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쪽으로 반을 쪼개야 된다 이런 것을 받아들였던가 봐. 그 견적 사유가 잘못된 거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잡놈들이 해서는 안 되고 말이야. 그러니까 내한테 이익이 된다 해가지고 이것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견적 사유거든.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 좌우명이 뭐냐, 이제 기자가 이제 그 정치인 인물 사진이 있어요. 거기 보면 허경영 총재님께서 좌우명이 견덕사의라고 되어 있어요. 견리사의라고도 같은 말이에요. 견덕, 내가한테 덕이, 이제 쉽게 말해서 이익이 생긴다. 뭐 알아듣기 쉽게 하면 돈이 된다 말이야. 내한테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된다면은 이것이 먼저 옳은 일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 당시에 미국 관리들도 바로 생각해야 된다고. 일본을 두동강 내야 되는데 거기 맞다 이 말이야. 그런데 태평양을 이렇게 다 차지하기 위해서는 말이야 자기 이익이 되니까 이거는 한국을 짜게 된다. 그때 미국이 잘못한 거 아니냐고. 뭐 말이 이제 옆으로 갔는데 여하튼 이번에 그 괘씸죄 적용을 받아 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국은 항상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간에 붙었다 설계 붙었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 하고 영원히 6.25 동란이 아마 7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70년 전처럼 그렇게 계속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아요.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이제 이렇게 공중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북한과 손을 잡는다 이 말이에요. 잡은 반드시 잡게 돼요. 잡으면서 해나가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수 우익 단체보다는 지금 북한과의 이제 관계를 개선하는 좌파 정권이 들어서는 게 유리하니까 지금 지지를 하는 건데, 문재인 정권과 대치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이 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이거는 헌신장처럼 버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역사는 돌고 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마치 이제 60년 전에 1960년 경자년에 그때 4.19가 일어나고 그 1년 동안은 극심한 혼란이 이제 있다가 그 다음에 신축년에 이제
1961년 신축년에 박정희 장군이 이제 이렇게 그 혁명을 해서 완전히 나라를 새롭게 이제 꾸려 나가게 되죠. 그렇듯이 그게 역사가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내년 신축년, 예? 경자년에 이제 올해가 경자년이고 내년에 신축년에 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지 않을까 이 생각도 예측을 해봅니다. 이거는 저게 우리 정치 읽기 이제 박상훈님이 한결같이 이야기해요. 하는데 이제 그 허경영 총재님 입장으로 봐서는 그런 말씀을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강의도 하시고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은 이런 문제는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나 내 같은 입장에서야 뭐 내야 뭐 조회수가 뭐 불과 해봐야 뭐 1, 20명도 안 되는 사람들 이런 내 입장으로 봐서야 이런 거는 얼마든지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표현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추측을 하는 거는 가능하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문재인 대통령을 딴 사람처럼 욕을 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아이고 욕하는 사람 보니까 너무 심하게 하더라고. 아무리 그렇지만은 대통령님한테 그렇게 욕을 해서는 되겠느냐고. 그래서는 돼서는 안 되죠. 나름대로 이제 뭐 그래도 대통령이 되는 것은 하늘이 정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4.15 부정 그 미국의 부정선거의 실체가 이제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니까 바이든이 좀 다 되는 걸로 알았는데 트럼프가 되니까 어찌 돼서 이래 됐느냐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보도를 할 거다 이 말이에요. 보도를 하게 되고 지금 아무리 지금 언론이 통제를 받아서 이제 옳은 보도를 하지 않고 있지만은 그 때가 되면은 공정 보도를 바르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반드시 터져요. 그 1979년 10월 26일 날 밤에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시해 당하셨지만은 그때는 이제 이미 박첨지 3대 홍두군이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사실이라고. 그 예언이 되어 있는 그것을 김재규가 그대로 실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거라고. 그렇듯이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 이제 이렇게 뭐 개감유력에 예언이 되어 있지 않는 과도기 정부라면은 글쎄 이번에 미국 대선의 부정이 밝혀지는 가운데에 4.15 부정선거 조작선거가 밝혀짐으로써 상당히 이렇게 앞당겨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 마치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서울시장이 당선되시고 뭐 곧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이제 대선 체제로 나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고 정상적으로 가도 한 1년 있으면은 2021년 4월 7일 날 서울시 선거가 있고 그 이후 11개월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11개월까지 안 갈 수도 있지 않느냐 하여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우리나라의 말이에요. 국군은 지금 뭐 김정민 박사는 상당히 그 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정말 그 하나만 딱 더 알았으면 좋은데 그분이 허경영 총재님을 신인으로까지는 아직 알아보기는 힘들지요. 일반 사람이 야 허경영 총재님 말이야 창조주신데 하나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지금 내려와 있다 이러면은 거짓말하고 믿지 않잖아요. 이봉규 씨도 지금 뭐 허경영 총재님하고 일주일에 이제 한 번씩 다시 이제 대담을 하고 이제 하고 있지만은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가지고 지금 와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는 안 믿고 있죠. 안 믿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그 이봉규 씨도 이제 크리스찬이고 이러는데 뭐 그 목사님 이야기를 믿죠. 이충근 박사라고 있어요. 이분도 지금 그 국제 정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박식하게 이야기를 하고 4년 전에도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힐러리가 되리라 당선되리라 했습니다만은 이충근 박사는 돌아가는 것을 쭉 볼 때 트럼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했고 또 금년에도 바이든이 뭐 이렇게 아무리 언론에서 이렇게 떠들어사도 언론이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반드시 트럼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아주 박식하신 분이에요. 하는데 이충근 박사가 이제
다니는 교회가 정가운 그 목사가 뭐 사랑제일교인가 거기 다니는 신도예요. 그리고 정가운 뭐 목사님 밑에서 뭐 있는 뭐 하나의 일개 집사인가 뭐 그거는 하여튼간에 그 신도예요. 뭐 간부가 뭐 직책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집사인지 장로인지 그거는 모르겠고 일반 신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간에 그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뭐 이봉규도 뭐 이봉규 씨도 이봉규 박사님이죠. 그분도 이제 뭐 교회 나간다고 하니까 일요일날 교회 나가겠죠. 뭐 정청래 뭐 국회의원도 민주당 국회의원도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나가신다더라고. 글쎄 대형교회 목사나 뭐 소형교회 목사나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님이나 전 세계에 있는 무슨 가톨릭에 종사하는 뭐 교황부터 해가지고 주기경 뭐 신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사 해봐요. 전쟁을 칠 때 저기 소총 들고 말이야 창 들고 칼 들고 소총 들고 말이야 또는 뭐고 화살 들고 이렇게 오는 사람이 1000만 명이 있다 하자고. 1000만 명 군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무기가 뭐냐 그러면은 뭐 도끼 칼 뭐 화살 이런 걸로 해가지고 무슨 소총 뭐 이런 거 들고 한 1000만 명이 왔다고 하자고. 앞에 한 사람은 뭐냐 딱 한 사람이야. 근데 1000만 명 대 1인데 이 사람은 뭐가 있냐면은 원자탄이 있다고. 그러면 누가 이기겠는 거야? 어? 그런 그 뭐 기독교나 그런 뭐 기독교는 종교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아니라 1억 아니라 100억, 1000억, 1조 억 명이 있어도 1조 억 명이 있어도 나는 그 사람 보면 뭔지 뒷거리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한 거는 이제 앞으로 차츰차츰 내가 할 겁니다. 이제 완전 새로운 시대가 되고 정년 시대가 되면은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허경영 신인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내가 할 거예요. 하는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래서 참 문재인 정권이 이번에 그 개심죄 적용받아가지고 말이야 아직 니 바이든하고 니 통화했다면서 니 새끼 마 이거 이런 식으로 말이야. 트럼프가 그런 건 좀 청와대에서도 눈치껏 해야 될 건데 말이야. 그 러시아 정보가 뛰어난데 푸틴도 아직 말이야 그 바이든하고 그 미국 대통령 결과에 대해서 아직 이야기를 안 하는데 말이야. 함부로 먼저 성급하게 한 것은 잘못이 있지. 그래가지고 대체 세력이 있다고 생각했었을 때 이거 허경영 총재님 이분 또 이렇게 말이야 미국에서 하여튼 그래서 이것이 내년 신축년에 새로운 이제 멋진 세계가 앞당기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해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대선 결과를 보면서 그래서 결과가 이제 이렇게 부정선거 사례를 이제 이렇게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안 할 수가 없지. 안 그래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바이든이 되는 걸로 알았는데 트럼프가 되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그 부정선거가 무슨 카드라 하는 수준에서 그게 될 수가 없잖아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럼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이 세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2020년 11월 15일 영상 기록을 한번 남겼습니다. 앞당겨 줄 수도 있다. 앞당겨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뭐 끝까지 간다 하더라도 이제 2022년 5월달 같으면은 이제 뭐 거진 다 된 거나 마찬가지고 뭐 너무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여하튼 문제는
국민들이 이제 마음이 확 돌아서 가지고 이제 국가혁명당과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는 마음이 이렇게 확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죠. 아직까지는 허경영이라면 이거 무슨 희한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아직까지 적지 않게 있죠. 많이 이제 돌아섰지만은 그래도 대화를 해보면은 이번 우리나라의 4.15 총선이 부정이라는 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인식이 이제 변화가 될 것인가. 잘 되겠죠. 나는 그 김동리 선생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 번은 딱 이렇게 있는데 중학교 시절인가 학창 시절에 한 번은 이렇게 또 자기 집에서 하늘을 또 보니까 해가 있더라 이거예요. 아, 하늘에 해가 있구나 이렇게 느끼다던데 참 진짜 얼마나 신비합니까? 하늘에 해가 있다는 사실. 신비하고 우리 모두는 이제 이런 사물이 존재하는 것이 있다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신비해요. 왜 이런 사물이 이렇게 존재하는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할 때에 최근에 이제 이 지구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 같은 사람을 이렇게 추려내는 과정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나는 그 청소년기 시절 때에 가장 사람이 지혜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지혜스러운 사람. 지혜가 그러니까 필라소피라는 것은 필라는 이제 사랑한다는 뜻이고 소피는 지혜인데 지혜를 사랑한다는 거 이게 이제 철학 아닙니까? 그래서 필라소피는 철학이죠. 지혜를 사랑하는 거. 그럼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스러운 사람인가? 이제 이것을 이제 이렇게 밝히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스러운 사람인가? 또는 어떤 사람이 가장 양심적인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사람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장 성공하는 사람인가? 다 같은 말이에요. 가장 성공하는 사람, 빌 게이츠보다 10배, 100배 더 돈이 많고 더 저명이사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허경영 신인님을 알아보는 사람, 그리고 그분을 아련하고 직접 만나보신 분들,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사모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가장 지혜스러운 사람이고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미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끌어 나오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이때까지는 무명인사로서 일반인들이 볼 때는 광인으로 보이잖아요. 좀 쉽게 말해서 미친놈이다. 김어준 씨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서울교통방송 거기에 나와서 그 뉴스를 진행하는 김어준 씨가 허경영 총재님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조금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의 눈에는 이때까지 광인이다, 조금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겨졌지만은 이제는 서울시장님이 되시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고 서울시장님이 되시기 전에도 이미 세계 역사를 이끌어 나오셨고 앞으로 서울시장님이 되시고 대통령이 되시고 세계 황제가 되시고 난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또 세계를 움직여 나가실 거고 그런 겁니다. 이미 4년 전에 트럼프를 미국 대통령으로 앉혔고 이제 올해도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를 만드는 것을 미국 대통령을 만드는 것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참 알기가 어렵지만 실제 사실이에요. 실제예요. 그래 이런 정보를 청와대에서도 한 놈도 아는 놈이 없고 말이야. 많이 배웠다는 놈들, 많이 배우면 많어. 대가리 똥만 찬 놈들 말이야.
참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욕을 합니다. 하루속히 좋은 세상이 오기를 또 기다리면서 오늘 한마디 해봤습니다.